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또 한 건 하셨더라고요. 거친 입으로 아니, 너무 유명한 이재명 후보 입에 대한 문제를 삼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원래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어줄 때 긴 마라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하고 비교한 거는 굉장히 선을 넘은 거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고 걱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되고요.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박근혜다 좀 꺼내주시오. 네, 지금 현재 여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과연 본선에서 만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야 1위 캠프가 서로를 따뜻하게 걱정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너의 캠프가 걱정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선이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됐죠. 네. 어떻게 캠프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초반 기선제압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은 과반 득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 캠프. 네. 아니,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너무 치고 올라와가지고 예. 솔직히 지금 비상이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후보 등록이 됐으니까 네. 이제 리허설은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원래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어줄 때 긴 마라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전락시키는 겁니까? 홍준표 즐겁게 후보를? 여러 좋은 후보들의 모습들 건전 경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페이스메이커는 진짜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완주 한 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완주 한 분을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 페이스메이커한테 화를 내고 그럽니까? 이거는 그 의무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네.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서로가 예. 서로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고 걱정해 주는 겁니다. 네. 윤석열 캠프 현 시점에서 뭐가 가장 걱정이 됩니까? 써오셨죠? 입? 사실은요, 제가 네. 이거 선정하려고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요? 많아가지고요. 뭘 해야 될까. 그래도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네. 또 오늘 또 한 건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테르테 발언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영아 살해 사건 얘기 나오니까 이런 사람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이랬더니 네. 그 두테르테 씨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두테르테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기는 어렵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홍준표 아니죠. 네. 홍카콜라 아니죠. 저는 앞에 말은 못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식이고 귀하는 두테르테 하수인이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이 네. 걱정이 된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입에 대한 문제를 삼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거친 입으로 아니, 너무 유명한 이재명 후보. 이 문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둘째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군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법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가 즐겨 쓰는 화법이 단문으로 짧게 얘기하는 화법들을 좀 즐겨 쓰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는 두테르테식이 아니냐라고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형사처벌권을 가지고 네. 행사하게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라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각종 후보들마다의 얘기들의 논란들이 쏟아지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것이구나라고 또다시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슈를 주도해가는 화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항의 안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그동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때린 거는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세게 때렸을까요? 긴장감이죠. 긴장감. 지금 뭐 긴장 안 한다 그러는데요. 저희도 뭐 이재명, 이낙연 캠프 막 이렇게 지지율이 붙었을 때는 모든 캠프가 긴장합니다. 긴장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그 캠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쨌든 한 자릿수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붙어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아마 내부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났군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그거 아니라고 해. 어떻게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홍준표 후보가 또 워낙 또 토론에 자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에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도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데요. 예. 아무래도 안에서 하면 이게 뼈아프게 하기 힘들어요.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특정 후보를 딱 이제 담당 정해놓고 역할을 해라 그러는데
사실 후보한테 쓴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쓴소리 역할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역할을 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안에서. 사실 이게 토론이라는 거는 연습이 잘 안 돼요. 실전에서 해야 돼요. 그 이재명 캠프 내에 이낙연 후보 역할, 박용진 후보 역할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실전에 아니 왜냐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오. 그렇게 두고서 연습을 해야 이게 연속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잘 안 나오세요 때문에. 가끔 보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할 것 같은 프레임. 네. 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인식의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2017년도를 기억해 보세요. 홍준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얼굴 보지 않고 토론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의 토론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앞서가는 후보가 있을 때 2017년 민주당의 당시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앞서가는 주자를 위해서 계속 후발 주자들이 언급하게 되는 액션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진짜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네요. 아닙니다. 또 이거 하는 거죠. 예. 왜냐면 2017년도의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아니, 이런 근데- 얘기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요 얘기는 요 정도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관위가 꾸려지고 이제 경선 레이스 룰을 좀 정하는 와중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공방이 난리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후보 측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더 약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건데 예, 홍준표 후보의 최근 그 높은 지지율 진짜 역선택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또 정의당 지지층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서 일부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지지보다 오히려 여권 쪽의 지지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반대로 민주당도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이 나도 하겠다고 같이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재원 의원 얘기에 따르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을 가지고 경선 과정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게 캠프의 입장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맨 앞에서 수사했던 분인데 그렇죠. 유경수 여사를 또 방문을 했어요. 생가를.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약간 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사실은 정책 나왔을 때는 저게 민주당 정책인지 평소에 소신인지 약간 헷갈렸잖아요. 네. 약간 중도층을 노린 건데 산토끼 잡으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토끼도 잡아야 되네. 그러면 일단 대구 경북을 가야 되고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럼 거기 찾아가는 거죠. 네. 일단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그 대구에 가서 탄핵 정당했다. 우리는 어쨌든 정당한 선택이었다 이랬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그 강을 건너려다가 다시 이제 강 뒤로 넘어간.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넘어가려다가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면 물이 깊어가지고 이제 다시 빽 하는 형태라서 제가 보기엔 뭐 좌충으로 달아가 이게 지지율이 역전되지 않을까.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시네요. 대구 경북이 아니라 충청도를 방문했던 것이고요. 팩트만 정리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경수 여사 방문은 국민 통합 정신. 과거에 있었던 탄핵의 역사는 역사대로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는 역사대로 모두를 함께 통합하려는 정신을 높게 기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네, 캠프에 대한 걱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들어주세요. 짜잔. 공짜 조화다 패가 망신. 예, 뭔 무료 말입니까? 변론 얘기가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무료 변론 간략하게 네, 설명을 좀 정리 좀 하고 드리면 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소송 때 변호인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인단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 네, 요걸 네, 이제 여기 이낙연 이제- 캠프에서 의혹 제기를 했죠.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대법 재판에서 2심이 확정됐으면 진짜 패가망신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을 잃어버리고 보전받았던 금액까지 다 국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 누군가의 무료 변론이 있었다면 이낙연 후보 측의 얘기처럼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를 얼마의 비용을 줬는지. 네. 근데 이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더 큰 공짜 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해달라고 했더니 더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하고 정리하는 게 낫다. 변호사 비용을 빨리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공개를 해라. 않다고 해주는 게 공개해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입장을 좀 근데 변호사 말씀해 주세요. 비용은 네. 기본적으로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명박하고 비교한 거는 굉장히 선을 넘은 거죠. 왜냐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하면서 대납.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이거 대납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20년 이상 됐고요. 사실은 본인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저도 민변 소속입니다만, 저도 옛날 광우병 촛불 집회 때 한 열 몇 분 무료 변론 했습니다. 대부분 뭐 이런 뭐 사건이 있을 때 민변 회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어찌 보면 약간 뭐 관행처럼 돼 있어서 이거를 법 위반으로까지 문제 삼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논란 자체가 제가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거의 다 정리된 분위기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은 10월에, 국민의힘은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두 분 어떻게 나중에 본선에서 만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홍준표 후보가 뭐 지금 기세는 좋지만 네. 사실은 뭐 입이 좀 거칠기도 하고 네. 한 번 또 흘러간 물이거든요. 국민들은 좀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설화라든지 뭐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모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저도 이재명 후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나마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리감을 두면서 정권 교체 비슷한 아류의 느낌이라도 줄 수 있는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싶어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리감 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는 좋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디스하시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현근택 대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